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박진우입니다. 저는 리치 피처 하이라키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페이퍼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RCNN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연구실에 합류하고 처음으로 찍게 된 페이퍼 리뷰 영상입니다. 다른 선배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떻게 발표해야지 영상을 보는 사람들께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등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발표를 준비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시각화 자료 역시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도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께 제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는 다음과 같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RCNN 모델의 방법론, 실험, 컨클루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미지 내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판단해주는 태스크입니다. 이때 로컬라이제이션이 더해지면 위치를 찾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태스크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좀 더 고차원의 태스크로 하나의 오브젝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클래시피케이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각 사물의 위치에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태스크입니다. 이때 오브젝트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각 사물 인스턴스를 픽셀 단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투스테이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리지언 프로포설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방식입니다. 즉 위치를 찾는 문제인 로컬라이제이션과 분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원스테이지 방식은 다음과 같이 리지언 프로포설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위치를 찾는 문제인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투스테이지 방식은 원스테이지 방식에 비해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만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RCNN은 위와 같이 투스테이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리지언 프로포설은 물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위치를 찾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다양한 크기의 윈도우를 구성하여 이미지에서 이동시켜가면서 객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물체를 찾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크기의 영역에 대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야 하기에 탐색해야 할 영역의 수가 너무 많고 백그라운드처럼 필요없는 부분까지 디텍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연산에 많은 낭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풋에 대해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곳을 추정하자는 방식을 통하여 나온 것이 셀렉티브 설치입니다. 이는 객체가 있을 만한 곳을 탐지하는데 유사한 영역, 질감, 색, 강도 등을 갖는 픽셀들끼리 묶어가며 순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RCNN은 위와 같이 셀렉티브 서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CNN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CNN의 방법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RCNN은 투스테이지를 적용한 RCNN 계열의 선두주자이며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최초로 컨볼루션 베이스드 딥러닝을 적용시킨 모델입니다. 이는 CNN을 이용한 검출 방식이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닌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학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초록색 파트에서는 인풋 이미지에서 물체의 위치를 찾는 레지언 프로포설, 정확히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진행하여 물체가 있을 법한 2000개의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여 잘라냅니다. 이후 빨간색 파트에 프리트레인드된 CNN 모델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고정된 크기의 인풋 이미지가 필요하므로 2000개의 추출한 바운딩 박스를 고정된 사이즈의 이미지로 변형시킵니다. 이 과정을 워프라고 합니다.
이후 CNN 모델을 통하여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를 추출합니다. 이후 이 고정된 피처 벡터를 SVM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치 정보를 얻고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학습시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렉티브 서치입니다. 어떠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레지온 후보도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이 레지온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값을 추출합니다. 이는 컬러, 텍스처, 사이즈, 필의 값을 추출하는데 여기서 필은 서로 다른 두 박스들이 겹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큰 박스에 대한 각 다른 박스 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레지온들에 대한 서로 다른 네 가지의 값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웃하는 두 레지온 사이의 유사도를 아래의 식을 통하여 구하게 됩니다. 즉 유사도는 컬러, 텍스처, 사이즈, 필의 특징들에 대한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유사도를 구한 후 유사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멀지하여 2000개의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여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여 구해진 최종적인 레지온 후보들을 가지고 CNN 구조에 들어가서 피처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월프 이미지입니다. 이전 셀렉티브 서치 과정을 통하여 구해진 최종적인 레지온 후보들을 프리트레인드된 CNN 구조에 넣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이는 저희가 일정한 크기의 아웃풋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크기의 인풋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2000개의 레지온 후보를 고정된 길이에 고정된 사이즈로 변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이나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성능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워프된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드된 CNN 모델에 넣게 됩니다. 현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드 CNN 모델로 알렉스넷을 상정하고 있기에 워프 과정에서 이미지를 227 곱하기 227로 변형합니다. 다음 단계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전에 워프하여 고정된 사이즈로 만든 이미지들은 프리트레인드된 CNN 구조를 통하여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알렉스넷을 프리트레인드하여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이전의 결과에서 4096 차원의 피처 벡터를 뽑아냅니다. 해당 논문의 핵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파인 튜닝입니다. 먼저 이미지넷을 학습하거나 이미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때 파스칼 VOC 데이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브젝트 디텍션이기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오브젝트 클래스의 개수 플러스 1로 해주는데 이 1이 의미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클래스입니다. 이를 취해주는 목적은 오브젝트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라벨링을 하기 위함입니다. 논문의 파스칼 VOC 데이터에는 2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여 20 플러스 1로 파인 튜닝 해줍니다. 이때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의 비율을 1대3으로 하여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학습합니다. 이때 포지티브 샘플은 다음과 같이 IOU 방식으로 도출되는데 IOU는 다음과 같이 초록색의 실제 바운딩 박스의 영역과 노란색의 추정된 바운딩 박스의 영역이 존재할 때 각 박스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셀렉티브 서치로 만들어낸 레지온과 할당된 오브젝트의 실제 박스 사이의 IOU 값이 0.5 이상인 것을 포지티브 샘플로 합니다. 0.5 미만인 값은 파인 튜닝을 할 때 만들어둔 백그라운드 클래스로 라벨링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박스들도 같이 학습을 하여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VM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진행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RCNN은 2스테이지 모델로 SVM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SVM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하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통하여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SVM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파인 튜닝된 CNN 모델로부터 피처 벡터를 추출한 후 라벨을 적용하여 SVM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클래시파이어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도 이를 어펜딕스 부분에 기재해 두었는데 VOC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경험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클래스별로 SVM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별로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메모리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크기에 시간과 정확도 부분에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SVM과 CNN에서 학습을 진행할 때 각각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SVM 클래시파이어에서 포지티브 샘플은 클래스별 오브젝트의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즉 실제 오브젝트의 박스를 말하고 있고, 네거티브 샘플은 IOU 값이 0.3 미만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파인 튜닝된 CNN과 SVM을 같은 값을 두고 학습한 결과 성능이 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경험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샘플을 이전에 구성한 파인 튜닝된 CNN으로 얻은 피처 벡터로 학습합니다. 다음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입니다. 지역화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이용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셀렉티브 서치로 만들어낸 바운딩 박스는 정확하지 않기에 오브젝트를 좀 더 정확하게 감싸도록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바운딩 박스의 인풋은 n개의 쌍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x좌표, y좌표, 너비, 높이를 엘리멘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P는 선택된 바운딩 박스를 의미하고 G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실제 바운딩 박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된 바운딩 박스인 P를 실제 위치인 G에 맞추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디스턴스입니다. 이때 D와 P 값들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G와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는 G hat 변수를 만듭니다. 이후 G hat을 G로 바꾸고 D를 T로 치환하여 다음과 같이 T에 대한 값을 나타냅니다. 이때 각 T 값은 X좌표의 거리, Y좌표의 거리, 너비와 높이의 비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아래의 식에 있는 시그마 안에 존재하는 로스 펑션, 즉 T와 D의 차이인 로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수식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에 존재하는 람다는 레귤라이제이션으로 본 논문에서는 발리데이션 셋을 기반으로 람다 값을 1000으로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가 뱉어내는 아웃풋은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위치 정보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위치 정보들의 박스들과 실제 사진 오브젝트에서 나타나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실제 오브젝트와 비슷한 방향의 박스를 뱉어내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VOC 2010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평가해본 결과 기존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는 다른 알고리즘인 UVA나 레지온 레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때 기존의 성능이 높았던 SEQ DPM을 포함한 다른 방법론들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냥 RCN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사용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ILS VRC 2013에서도 RCNN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때 ILS VRC 2013 데이터셋은 이미지의 사이즈가 너무 광범위하여 고정된 픽셀로 리사이즈한 후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모델인, 자세히는 좀 더 늦게 나온 모델인 오버피트의 성능을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NN이 어떤 것을 학습했는지에 대해 시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딥러닝 모델들은 내부에서 어떤 연산을 통하여 결과를 나타내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는 디컨볼루션 방법을 제안하여 간단하게 어떤 레이어가 어떤 피처에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이전 단에서의 피처 맵에 대해 특정 엘리멘트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여 리지온들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라인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라인에서는 특정한 그 검은색 점, 닷 어레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는 글자에 집중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각 레이어마다 특정 피처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스칼 VOC 2007 데이터셋으로 CNN 모델의 마지막 세 레이어인 풀링 5, FC6, FC7을 활용하여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풀 5 레이어에서는 6 곱하기 6 곱하기 256의 9216 자원을, FC6에서는 4096 곱하기 9216의 가중치 행렬 곱셈을 진행하고 바이어스를 더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칩니다. FC7은 FC6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나 곱셈이 이뤄지는 행렬이 4096 곱하기 4096의 크기를 가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FC7을 마지막으로 하는 레이어가 FC6을 마지막으로 하는 레이어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지만 파인 튜닝한 모델 기준으로는 FC7이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T넷은 알렉스넷으로 토론토 대학에서 만들었기에 T넷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넷은 VGG16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들었기에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알렉스넷을 기본 CNN 네트워크 구조로 사용하지만 실험에서는 VGG16을 사용하니 성능이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VGG넷의 복잡도가 알렉스넷보다 크기 때문에 CNN 구조로부터 얻은 피처가 본 이미지를 나타내는 리프레젠테이션 파워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LS VRC 2013 데이터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먼저 39만 5,918개의 훈련 데이터, 2만 121개의 검증 데이터, 4만 152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이미지 분포는 서로 동일하고 복잡도 측면에서는 파스칼 VOC 데이터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결과포를 보면 결론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많을수록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사용하고 파인 튜닝 데이터가 많을수록 CNN 레이어를 늘릴수록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성능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 맞는 피처를 계산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먼저 풀은 레지온의 쉐이프는 무시하고 워프트된 형태의 바로 피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의 사각 형태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Q는 레지온에서 배경 형태를 알 수 없도록 인풋을 민으로 바꿉니다. 이에 나중에 민을 빼면 배경이 0이 되게 되어 배경의 형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풀 플러스 FQ는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전략을 섞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RCNN을 통한 세먼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전의 세먼틱 세그멘테이션 방법론인 레지언스 앤 팔스 방법과 세컨드 오더 풀링 방법에 비해 여러 클래스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CNN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로컬라이즈하고 분할하기 위해서 레지온 프로포설을 CNN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훈련 데이터가 부족하여도 프리트레이닝에 이은 파인 튜닝으로 큰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지온 프로포설에 대한 CNN 학습, SVM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통하여 이전의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론들보다 큰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RCNN을 수정 보완하여 성능과 속도를 향상시킨 수많은 모델들이 탄생하는 등 다양한 모델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RCNN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 튜닝된 CNN에 인풋으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로 만드는 웹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이미지의 정보가 손상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학습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파인 튜닝하고
SVM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으로 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 과정에서 긴 학습 시간과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체 프레임워크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없어서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